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경제 침체 시기와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해 3월부터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 침체 얘기를 했죠. 그리고 10월 위기설이라는 얘기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국내 일부 경제 전문가들 중에는 2022년 하반기에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가 온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올해 하반기가 되니까 또 연기 시기가 가지고 내년에 온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왜 자꾸 미국 경제 침체 시기가 자꾸 늦어지느냐라는 거죠. 그게 오히려 경제 전문가들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리가 의혹을 한번 제기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다수가 경제 침체 주장을 하면 그 그런 루머인지 아니면 뭐 어떤 정보가 확산되면서 경기 침체 시기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나 그 근거가 물가와 금리라면 지금 대부분이 높은 물가 수준, 그리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정책, 이걸 가지고 경기 침체 시기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근거가 물가와 금리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침체 시기가 지연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앞에서도 제가 뭐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미국은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물가를 상대적으로 감당하기가 용이하지요. 다른 나라는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 동일한 물가 5%가 올라도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는 위기가 빨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물가가 많이 오르면 금리까지 오르니까 또 부채가 많은 국가, 뭐 한국도 대표적이고 뭐 신흥국이 대부분이 그랬죠. 그럼 부채가 많은 국가는 그 물가도 감당하기 어렵고 또 금리도 감당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면 오히려 빨리 와요. 그런데 미국은 소득 수준이 높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 많고 그 다음에 가계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뭐 GDP 대비 그 가계부채는 많을지라도 미국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 있는 그 소득 수준 때문에 근거가 물가와 금리라면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가 더 먼저 위기가 와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국을 가지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한국은 가계부채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올인했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도 힘들고 금리가 올라도 힘드는데 환율까지 오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삼중고예요. 그죠? 한국 국민들은 삼중고인데 미국은 그 1중고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나 정도가 그 좀 힘든데 그것이 뭐 물가가 조금 높은 거,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5%가 또 감당하기 힘들지만 미국은 8%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덜 힘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리가 높은 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나라는 부채가 많고 부동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금리도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미국은 고정금리가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대출자는 부담이 없고 오히려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 금융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 가게에 유리한 거예요. 대출은 과거 2021년 이전부터 그 200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한 10년 동안 저금리였단 말이죠. 뭐 일시적으로 뭐 2018년에 한 3%까지 올라가긴 했지만은 그것도 아주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금리 상태가 10년간 유지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금리를 이용한다면 과거의 부채는 부담이 안 돼요. 근데 올라와서 금리가 많이 올라간 거는 기존 대출자한테는 부담이 적은 거죠. 오히려 현찰을 가지고 있는 그 금융자산가한테 유리하죠. 금리가 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금리와 물가를 가지고 경기 침체 얘기를 하면 그 시기가 지연되고 다른 나라가 더 빨리 이기고 오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한국 등이 먼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돈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죠. 왜? 달러 고공행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또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펀더멘털이 나빠지니 환율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돈 흐름이 한국 등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니까 미국은 연준의 긴축 정책을 하더라도 미국 밖에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긴축의 그 효과가 약화되지요. 반대로 한국 등은 금리 정책은 미국에서 하는데 한국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어려워질수록 미국의 침체 시기는 지연된다.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으로 수혜를 입는 기업도 많고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그 일반화되었다는 거죠.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그 무역수지 적자 구조에 그 어렵지 않게 적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은 좋은 거죠. 미국 경제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른 거는 과거 대출은 그 고정금리로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고 지금 올라온 금리는 현재 금융자산이 많은 미국 국민들한테 유리하고 그래서 미국은 경기 침체 시기가 경제 전문가의 예상과 달리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국은 이제 핵심적인 경기 선행 지표인데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은 환율이나 뭐 재정 지출 그 다음에 높아진 임금과 고용을 경기 선행 지표로 해석을 안 해요. 그런데 포유환율연구소는 이것을 경기 선행 지표로 지금 해석을 하거든요. 왜냐? 환율이 높아지면 미래의 수입에 영향을 주고 그 수출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지표라는 거죠. 미국은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이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이지 않다. 고물가 시대에는. 왜? 달러가 같이 고공행진하면 수입 물가가 사지거든요.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인플레 시대에. 그 다음에 하나, 재정 지출도 그 미래에 그 경기에 영향을 주잖아요. 지금 지출로 하면 성수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한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플레 감축법 같은 것이 사고 이후에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사고 이전에 그 정부 차원에서 미국 경제 그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뭐 의회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예산안이 통과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그 경기 침체를 지연시키죠. 그 다음에 총통화도 중요한 경기 선행 지표인데 그 외국에서 자꾸 돈이 들어오니까 연준의 긴축 정책을 무력화시키거나 아니면 약화시키죠. 거기다가 이제 임금이나 고용은 경기 후행 지표로 다 해석은 해요. 그런데 이 높아진 임금과 또 낮아진 실업률이 현재의 소비에도 영향을 주지만은 미래의 소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경기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경제학자들은 경기 후행지표로 해석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높아진 임금과 또 낮아진 실업률이 그 미래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 침체 시기가 자꾸 늦어지는 거죠. 경제 전문가들은 임박했다는 얘기를 지금 벌써 2년째 하고 있거든요.
아마 포요 환율 연구소가 추정컨대는 내년 상반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또 연기된다는 거죠. 아마 내년 상반기가 되면 또 2024년이나 돼야 그 경기 침체 시기가 또 뭐 다수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 그 일반화될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건축 허가 면적이 줄어들죠. 미국도 금리가 오르면 건축 허가 면적이 줄어들 테니까요. 더군다나 미국은 고정금리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높아진 금리 수준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아봐야 건설을 하더라도 팔리기 힘들죠. 그 다음에 소비자 신뢰지수, 이것은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앞 시간에 제가 방송을 한번 했는데 주식시장이 뭐 좋으면, 즉 주가지수가 좀 오르면 그 소비자 신뢰지수 개선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경기 선행지수가 나쁘다고 해가지고, 즉 소비자 신뢰지수가 연초에는 130에서 120 사이에 있었죠. 근데 지금 108, 5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주가가 빠지니까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빠진다. 또 주가가 반등하면 신뢰지수가 높아진다. 앞 시간에 방송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이죠. 근데 미국은 부동산 비중이 높지 않아요. 그 소비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금융자산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지표를 종합하면 다수 경제 전문가 주장과 달리 2023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상반기까지도 경기 침체 여부는 불확실하다, 확인할 수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경제 전문가들은 또 1년 연기할 겁니다. 2024년이나 돼야 경기 침체가 나타날 거라고. 그렇지만 이제 부동산 올인 국가 한국 등이죠. 미국보다 더 어려지죠. 왜? 미국은 자꾸 경기 침체 시기가 지연되면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 안 해요. 왜냐하면 경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한국 등은 장기간 고금리 상태에 노출되죠. 그럼 부동산에 올인했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거죠. 빚을 냈거나 아니면 전세 끼고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고금리가 장에 경제 전문가들 덕택,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 침체가 임박했다라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 근거가 물가와 금리라면 미국은 침체 시기가 지연되고 한국 등이, 즉 부동산에 올인한 국가, 가계부채가 많은 국가에서 먼저 위기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것에 또 혜택을 봐요. 왜?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으로 수입 물가가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그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높아진 금리는 예금자에게 유리하다는 거죠. 기존 대출자는 옛날 금리를 계속 적용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미친 영향이 아주 작다라는 거죠. 또 하나, 지금 미국 증시가 최근 한 4주처럼 완만하게 이래 상승을 하면 과거에는 급등했잖아요. 그런데 최근 4주 내지 약 한 2개월 정도는 그 완만하게 상승해요. 그러면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해요. 왜냐하면 천천히 올라가니까 거품의 얘기가 없어요. 또 천천히 올라가면 미국 경제가 그 다수가 그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지고 조금 올라가니까 다수가 소비 여력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그 미국 경제 그 연착륙이 가능하고 침체 시기를 지연시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경기 침체 주장자의 목소리가 이제 장기간 이렇게 그 유지되면 부동산 시장에는 부정적이에요. 그렇지만 미국은 부동산 비중이 낮고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고정금리 대출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 등이 더 부담이 된다. 왜냐하면 변동금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도 과거 돈을 빌린 것도 영향받는다는 거죠. 한국 등은. 그런데 미국은 과거 거는 고정금리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뭐 금리 올라도 큰 문제 없고, 새로 금리가 올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금융자산이 많기 때문에 예금이 늘어나고 이자 소득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대출자는 부담이 작고 예금자는 이자 소득이 증가하니까 경기 침체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오히려 연착륙하면서 경기 침체 논쟁이 내년 3월경에는 오히려 종식될 수도 있지 않느냐. 거기다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까지 끝난다면 뭐 경기 침체 논쟁이 종식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론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